부정기압이 발생되면 치아끼리 맞물리는 게 나빠지는 거죠. 실제로 수술이 뭐 간단하진 않죠. 그건 사실은 이제 이 수술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모든 수술의 공통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네. 원장님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네.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. 네, 긴장되네요. 아, 긴장되세요? 네. 긴장 좀 풀고 이렇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.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공대를 가려고 했었어요. 공학자의 꿈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과연 내 길인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가 갑자기 그런 걸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의대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합격하고 의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. 보통 의사들이 의대 다닐 때 무슨 과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심하거든요. 저는 성형외과 의사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바로 의대를 다녀서 한 번도 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성형외과를 지원하게 됐었어요.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돼가지고 무난히 이제 성형외과를 졸업하고 트레이닝을 마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죠. 전문의가 된 다음에 군대를 가면 과별로 군의관을 많이 가는 과가 있고 군의관을 거의 안 가는 과들이 있어요. 정형외과 뭐 이런 과들은 군의관 엄청 많이 가고 당연히 공중보건의를 갈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훈련소 가기 전날 전화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황당해가지고 바로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바로 짐 싸서 입소했죠. 어쨌거나 군의관을 갔는데 성형외과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얼굴을 많이 다치니까 얼굴의 외상을 성형외과에서 하거든요. 제일 많이 했던 건 얼굴뼈 부러졌던 사람들, 안면골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코뼈가 제일 많이 부러지고 광대뼈 부러지고 총상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턱이 전체적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별별 케이스들을 많이 봤었죠. 훈련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니까 코뼈가 되게 많이 부러지거든요. 근데 코뼈를 부러졌을 때 정복수를 잘하면 되는데 사실 잘 받기가 어려우니까 코뼈가 휜 부작용이 많이 남게 돼요.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도 되게 뿌듯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각나네요. 보통 이제 양악수술은 부위에 대한 이름이에요. 양악은 턱이 두 개가 있다. 근데 왜 턱이 두 개냐? 턱은 하나인데 해부학 용어에서는 치아가 포함된 뼈를 턱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위치아가 포함된 이 부분을 위턱이라고 부르고 아래치아가 포함된 이 부분을 아래턱이라고 불러요. 이 위턱과 아래턱에서 하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. 양악수술은. 그럼 양악수술을 왜 하냐? 목적이 뭐냐면 위치아가 포함된 위턱뼈와 아래치아가 포함된 아래턱뼈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위치를 왜 바꾸냐면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위치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위턱의 위치와 아래턱의 위치가 뭔가 바르지 않으면 치아끼리 맞물리는 게 나빠지는 거죠. 부정기압이 발생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먹기가 어려운 거죠. 그걸 고치려고 양악수술이 개발되었던 거고 그래서 양악수술을 위턱과 아래턱뼈의 위치를 바꾸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수술이 뭐 간단하진 않죠. 뇌 앞부분에 상악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악을 절단을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분리를 한 다음에 단면을 노출시키고 뼈를 없앤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바꾸고 다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의 절반까지가 다 노출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혈관이 엄청 많이 지나가서 출혈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 수술의 난이도가 사실 꽤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위험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수술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너무 만만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건 맞고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겁내하는 것도 충분히 뭐 이유가 있는 거긴 하고요. 그건 사실은 이제 이 수술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노하우를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익힌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그런 트레이닝이 잘 안 된 상태로 수술을 하면은 특히 출혈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으로 아래턱뼈에서 하는 모든 수술의 공통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입술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이제 턱뼈 안에 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주행을 하거든요. 신경 주위로 수술하기 때문에 입술의 감각이 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줘야 할 내용들은 아랫입술 감각이 좀 둔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은 염두에 두고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.
사실은 양악 수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교합을 고치는 데서부터 고안된 수술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바로 잡는 수술이라고 봐야겠죠. 문제는 이 턱이라는 게 얼굴에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. 사람이 남의 얼굴을 볼 때 눈, 코, 입을 보잖아요. 입이 결국은 턱의 모양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사실은 이제 잘 씹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하고 봤더니 외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. 이런 게 이제 양악 수술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, 옛날에는 그거를 부정교합이 아닌 사람한테 적용할 생각은 거의 안 했었어요. 옛날에는 얼굴이 크다, 길다 하니 턱끝을 자르기도 하고 사각턱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미용적 효과를 많이 못 보거든요. 왜냐하면 턱의 위치가 얼굴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부정교합이 굳이 아니더라도 턱의 위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미용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작은 치료 목적이었고 현재는 미용적 측면이 옛날보다는 많이 대두됐다. 그래서 완전 부정교합이 아닌 사람도 양악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제 얼굴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바탕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인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겠고요. 근데 이제 다만 너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잘하는 전문가를 잘 찾아가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얼굴형에 관심이 있거나 얼굴형에 뭔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